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올 한 해 미적분 수업을 함께하게 된 옥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눴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3이고요. 저는 고3 담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업 결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더라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수업 방식이 거꾸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수업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수업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것, 문제를 푸는 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숙제, 즉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장점이 있어야겠죠. 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집에서 보든 똑같이 가만히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학교에서 푸는 것과 집에서 푸는 것이 현격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도 바로바로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친구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모르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우리는 훨씬 더 높은 효율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거꾸로 수업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소 생소할 수 있더라도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외에도 시험이나 과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대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입니다. 여러분들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SN 그런 것들 배웠고요. 주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런 거였죠. 5번째 항의 값은요. 100번째 항의 값을 구하여라. 또는 n번째 항을 구하여라.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죠.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어때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5번째, 100번째, n번째 전부 다 유한할 때의 수열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옛날이잖아. 지금은 여러분들 몇 학년이에요? 그쵸? 고3이잖아요. 그쵸? 짬이 많이 찼다고 이제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 짜잘짜잘하게 유한일 때 다루지 말고 n이 겁나게 커질 때,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을 향해 갈 때 그 수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게 바로 수열의 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n이 한없이 커진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 n이 무한대로 간다. 입니다. 선생님, n은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어떤 수가 아니고요. 상태입니다. 아니, 아무리 큰 수라도 그 수라고 하는 거 자체는 멈춰 있는 개념이에요. 딱 서 있는 녀석이잖아. 그치? 근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가간다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때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치? 어떤 수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궁금하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다고. 요 물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올해의 맨 처음에 관심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음표가요. 어떤 특정한 실수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 AN이라는 수렴이요. 수열이요. n분의 1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처음 보는 수열인데요. 그죠? n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항 1 집어넣어 볼게요. 1분의 1. 1이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중에 100번째는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되겠다.
선생님,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100번째 이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계속 가잖아요. 이 숫자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도입할 거냐면, 그치,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을 n, 세로축을 an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1일 때, 아까 1분의 1이라는 값을 가졌잖아요, an이. 그래서 n이 1일 때 an이 1이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2일 때는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잖아. 1보다 2분의 1은 반이니까, 여기쯤 되겠다. 그러면 2일 때는 2분의 1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3일 때는요,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더 작잖아. 그러면 요따가 대응을 시키면 되겠네. 자, 4일 때는요, 2분의 1이 절반이니까 대충 한 여기다 찍으면 되겠네. 그럼 나중에 100분의 1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얘들아? 그치? 여기 n축, 가로축에 더 다가갔겠지? 야, 100번째, 101번째 더 다가갈 거고, 102번째 더 다가갈 거고, 나중에, 1억 번째일 때는 훨씬 더 N축에, 요 가로축에 붙게 되겠죠. 완전히 붙지는 않겠죠. 그쵸? 완전히 붙지는 않는다. 그치? 그치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N축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 점근선 개념이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잠깐만. 그러면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an의 값 1이었다가 나중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101분의 1, 100억분의 1 그치?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이 목적지, an의 목적지인 요 0이라는 녀석을요,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열 an이 극한 값을 가질 때, 얘는 지금 0이라고 하는 극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an이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수렴단층 배웠잖아요. 그렇죠? 수렴단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나서 한없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더라. 우리 수학을 우리 한국 사람만 하나? 일대 모르는 외국인들도 수학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통일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 자, 얘랑 지금 쓸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리미트, LIM을 쓴 거예요. 리미트의 약자예요. 극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n이 어디로 가고 있었지? 그치, 무한대로 가고 있었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극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an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수열 an의 목적지다. 수열 an의 목적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적지가 얼마였어 방금? 그치, 0이었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0이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n의 목적지는 0입니다. 알겠죠? 잠깐만. 그럼 an은 0이 될 수 있어? 방금 수열 an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녀석 n분의 1 얘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얘 자체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돼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0을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기 는 넣었다고 an이 0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목적지라고 하는 리미트라고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비로소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bn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이거 무슨 수열? 그치? 등비수열. 등비수열. 자, 한번 알아보자. 얘는 어디로 갈까?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그러네. 그래.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더라.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또 그래프 그리자. 자, n에 1 집어넣었을 때 bn 첫 번째 양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 밑에다 그려야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표시할게요. 그럼 대응시켜. 여기야. 그래, 알았어. 자, 2 집어넣었을 때는 그치, 플러스가 돼서 4분의 1. 근데 4분의 1은 2분의 1의 반 정도 되니까 요 정도를 위로 그리면 되겠다. 그래. 2일 때는
한 요 정도에 찍히겠다.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에요. 자, 3 집어넣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의 절반 크기로 떨어졌어. 그럼 요쯤에 찍으면 되겠고 4일 때는 여기 16분의 1 여기네. 5일 때는 마이너스 32분의 1 요거에 또 반만큼 여기 내려가면 되겠네요. 잠깐만. 우리의 관심사는 BN이잖아요. 그렇죠? BN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다시 4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 16분의 1이었다가 마이너스 32분의 1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치? 0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디로 가고 있다? 0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쓰지 말자니까. 그치? 이렇게 바꿔서 쓰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치? 근데 bn이 사실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요. 그쵸? 얘랑 같은 값이겠죠? 자, 그리고 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0이라고. 그럼 bn이라는 수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요 등비 수열은 무슨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다. 극한값이 얼마?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3번 케이스. CN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CN이라는 녀석은요, 16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런 수열도 배웠나? 모르겠어. 집어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n 자리가 있어? 없네. 16이네. 2 집어넣어봐. 또 자리가 없어. 그냥 16이야. 3 집어넣어도 16.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그치, 상수 수열이라고 부르죠. 자, 상수 수열, 이거 그래프로 굳이 표현해야 되나? 자, 1일 때든 2일 때든 3일 때든 4일 때든 죄다 얼마에 찍힌다? 16에다 찍힌다. 그럼 이 점들이 계속 어디를 때리고 있어? 그치? 16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딘가에, 얘네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얘는 0이 아니면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얘도 0이 아니면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근데 얘는 계속, 값을 계속, 그 값이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도 수렴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16이다. 잠깐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 자, CN이라는 수열이 자체가 뭐였지? 상수 수열 16이었죠?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떤 상수 수열에다가 리미트 씌워봤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3가지 케이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산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다가가지 않는 케이스면 죄다 발산이에요. 자, 그런 케이스는요, 크게 세 가지, 작게 얘기하면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 4번째는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n의 제곱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n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그래? 1일 때 얼마야? 1이네? 그래? 좋아. 2일 때 얼마죠? 4네요. 좀 커졌네? 자, 3일 때 얼마예요? 그쵸? 9죠? 뚫고 나갔어? 4일 때 얼마예요? 16? 5일 때? 25? 점점 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커지고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의 값은 점점 커지고 있구나.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얘가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케이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방금 했던 거에 응용해도 되겠죠. n의 제곱 앞에다가 뭘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해결이 돼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1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00. 그렇구나. 얘는 한없이 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요런 수열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2.
그쵸? 여러분들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 얘가 계속 땅굴을 파내려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 진동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CN이라는 수열을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항 1이고요.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요. 네 번째 항 1이고요.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이거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러지 않을까? 처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히지. 두 번째는 1이니까 여기 찍히고, 세 번째 마이너스, 아까는 우리가 막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0으로 가까이 갔었는데 얘 가까이 안 가? 계속 안 가고 왔다 갔다 반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해? 진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진동하는 거 어떤 한 값으로 가까이 가니? 극한값이 있니? 없네. 극한값이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이다. 진동이라는 것도 발산의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동이 또 다른 진동이 있어. dn이라는 수열은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dn이라는 수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바로 표현할게.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뭐 여기 찍히겠지. 그 다음에 4니까 위로 올라가서 더 큰 쪽에다 찍히고, 마이너스 8이니까 더 훨씬 더 아래쪽에 찍히고, 16이니까 더 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 이렇게 커지면서 진동하는 케이스도 있구나. 그쵸? 근데 어쨌든 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발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수렴, AN이 수렴한다. 그래. n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an, 어떤 수열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면 우리는 그 an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특정한 값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an이 발산하는 경우는 뭐였어? 그치? an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되는 그런 알파가 없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없을 때 우리는 an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케이스, 짧게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a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하는 두 가지 케이스, 이렇게 해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 수렴하는 그 수열과 발산하는 네 가지 그 수열들, 예시를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영상에 대해서 저는 막 고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 영상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배워서 알아가기만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이제 모든 수업 할 건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알려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선생님은 너무나도 만족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